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청도 본격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포스코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유족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첫 무죄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와 유족들이 잇따라 명예회복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 여수 돌산 지역 난개반 논란 연속 취재입니다. 해안가 전망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펜션과 리조트에서 거품 섞인 하수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 막 껴가지고 저렇게까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토치장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가 하면 분진 소음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초 여순 사건 첫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유족들 사이에서는 명예회복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선고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랐고 오늘 두 번째 재심의 첫 단추가 될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순천역에서 기차를 탔던 여수 14연대. 당시 여객 차장이었던 김규찬 씨의 아버지 고 김영기 씨는 14연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처형됐습니다. 무려 72년 동안 아픈 상처를 묻어둔 채 살아오던 김 씨는 지난 1월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던 고 장환봉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 모습을 보고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철도원 기관사라고 이렇게 나와서 철도원 기관사면 우리 아버지는 철도 내 여객 차장 승무원인데 원래 이제 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기관사와 차장이 같이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 상당 부분 유사한 사건이라 재심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개시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전 산내유족회 전남지회에 재심 청구 재판도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 대전 형무소에서는 여순 사건과 제주 4.3 관련 수감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 중 군사재판 기록에 이름이 있는 유족 25명이 재심을 청구한 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료 수집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나마 이런 기록조차 없는 나머지 유족들은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도 안 받고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못 하고 형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하니까 회장으로서도 상당히지만 참 거성합니다. 결국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만이 답인 상황. 그러나 11월 말로 예정됐던 여순특별법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는 또다시 다음 달로 미뤄져 유족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업체 측의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역시 정밀 감식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국과수에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해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며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익을 위해 노후시설을 방치하거나 문제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며 노동청과 행정이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숙박업소에서 거품이 포함된 물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숙박업소들이 폐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340여 개 숙박업소와 양식장이 모여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 한 숙박업소와 연결된 배수구에서 흰빛을 띤 물이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흐를수록 자갈에는 흰색 거품이 눈처럼 쌓입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의 방류수가 제대로 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거품 막 껴가지고 저렇게까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거품이 저렇게 막 입욕제처럼 이렇게 있는 거품은 별로 없고요. 최근 3년간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해 적발된 돌산 숙박업소는 17곳. 돌산도에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숙박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상황인데다가 지자체가 모든 숙박업소의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 보니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원래는 50톤 이상이든 이하든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관내 오수처리 시설 4,250개 그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돌산도에선 숙박업소들이 방류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공공 하수처리 시설과 연결되어야만 개발 행위를 허가해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수에는 이 같은 조례가 없습니다. 돌산 난개발에 따른 환경에 지금 오염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멘트 갯바위와 불법 산중도로에 이어 바다의 폐수까지 무분별하게 흘러들고 있는 돌산도. 돌산관광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여수 지역의 개발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난개발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소미산 훼손에 대해 절차상 하자나 위반 사항을 검토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복구를 위한 수목 선정이 부적절하고 비용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기관이나 여수시가 직접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관내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오늘 군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내일 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타 지역을 방문한 50대도 오늘 양성으로 판명돼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에는 광주 517번째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고 해외 입국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도 가족이나 식당 관련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수시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 대상은 필수 인원과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82개 부서 986명으로 하루 30% 정도가 실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지침에 따라 외출을 삼가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숙직 대체 휴무일과 재택근무일을 가급적 일치하도록 편성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적자가 누적돼 일부 노선은 운행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영웅 기자입니다. 학교 앞 승강장,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자리한 또 다른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저희 1번선은 거기 보면 빈 승강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빈 승강장이 허다합니다. 승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현재 목포 시내 버스 노선은 낭만버스를 포함해 모두 24개로 150여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수익 기준이 되는 이른바 표준 운송 원가 49만 원을 채우는 노선은 단 3개뿐. 코로나19로 승객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버스 업체는 매달 3, 4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등 정부와 전남도 목포시에서
5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승객 감소폭을 따라가지 못해 올해는 40억 원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폭이 너무 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에 하루 수익이 고작 10만 원대인 대여섯 개 노선은 운행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속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일부 노선 폐지라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친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8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자수한 3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죄가 중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공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특혜 시비와 민원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덕면 공만 간척지. 이 일대 33헥타르 면적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입니다. 미래 전남 농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면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의 성토를 위한 흙을 공급하는 토취장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내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현직 군수의 친인척이 연루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경로에는 주변 마을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분진, 소음, 사고 위험 등 민원도 거셉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피해가 없는가 그걸 관찰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 신속히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쳐들어온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 왔을 때 4시부터 이제 그 웅 걸려요. 지역 시민사회는 명백한 사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반 사업부터 군수 측근 배불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1,100억 원을 행정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가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군은 지역 내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며 소모적인 지역 내 논란도 조만간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어떤 국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떤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그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잘 어떤 해소를 시켜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농업의 미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시행 초기부터 특혜 시비와 각종 민원에 휘말리면서 지역 내 적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